투자의 시작은 지키는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이고 그걸 지켜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이야기,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제목 보셨죠? 좀 난해한 주제, 아니 난감한 주제. 사실 이 업종에 있다 보면 저거 질문 많이 받아요.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저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과거의 기억과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하면서 잘못된 거다, 이건 장난치는 거다, 누가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와서 돈 벌었다, 나 다른 데 더 추천해다, 이런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저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 있는 현상이니까 좀 이거를 깊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에서도 어떤 이제 기획부동산에 설치는 곳들도 가끔 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턱없이 설치지 않고 어떤 근거 하나는 있어요. 근데 그 근거에 맞게 정확히 뭘 해놓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그분들이 문제인데, 하여간에 한번 뭔가 좀 따져볼 이유가 충분히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 의견에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시장을 본다고 이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길어요. 이게 설명이 단순하게 이게 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한 방에 결론 나기 힘들고, 또 역시나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역적 어떤 좀 차이도 있고, 그래서 좀 차분히 보시자고요. 자, 우선 자료를 제가 좀 꾸민 게 있는데요. 자, 제목은 빌라 너 정말 돈 되니? 맞잖아요. 돈 되냐고요. 돈 된다고 살았는데, 또 돈 벌었다는데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다 거짓말을 하는데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S냐 노냐,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판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우선은 주택의 종류.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난해한 문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문제일수록 보통 이제 저는 항상 제 방식은 가장 기초적인 성격부터 파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뭐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아서. 그래서 이제 주택의 종류에서 저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빌라의 포지션, 즉 빌라가 어떤 정도의 레벨의 주택인지, 어떤 등급인지 이걸 좀 따지고 싶은 거죠. 주택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 보시면 저렇게 있어요. 저거는 제가 이제 자가용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독립적으로 소유를 하고 어떤 그 독립 공간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제가 임대형 주택으로 말하는 것들,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형. 근데 우리가 보통 오늘 또 이제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빌라 너 돈 되니? 빌라라는 단어가 건축 용어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사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뭐 연립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다세대, 또 어떤 거는 요즘에는 보면 오피스텔 돼 있는 것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 저 사진 보이시죠? 저희 사무실이 서울 논현동에 있어요. 논현역 바로 앞에 있는데, 저희 주변에 저런 이제 이 지역이 이런 단독 다세대 지역이에요. 역 단독.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왔어요. 우린 톡칭 저걸 갖고 우리 빌라라 얘기하자 이거. 저걸 빌라라 보고, 저런 건물을 보고 우리 빌라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오늘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저게 돈 되는지,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아니면 절대 안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서 정확히 여기서 제가 종류를 얘기하고 듣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예요. 가장 낮은 등급의 분양형 자가주택이다. 독립체를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저게 이제 뒤에 부분에 정리하는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저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임대형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서민 실소형 주택.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강남처럼 택지지구에는 모든 걸 다 아파트 부지로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도심에는 어떤 다른 계층의, 서민 계층의 주거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소형평도 만들지만, 또 이런 지역에서 다른 단독 다가구 지역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에요. 저걸 좀 인식만 하고 패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과거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 왜 똥똥똥 했고 그 근거가 뭐였는지.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위주인데요. 죄송해요, 지방 분들한테는. 근데 비슷해요. 자, 어떤 도시든 간에 자연 발생처로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강이 있고, 뭐 이렇게 인프라 있는 거죠. 그래서 강북을 우리는 먼저 모였어요. 종로, 광화문, 을지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모인 거죠. 중심이 돼서 위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갔죠. 강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내려간 거예요. 저거는 왜? 택지지구잖아요. 택지지구예요. 이게 그래서 강북길은 자연발 이런 거고, 우리 강남길은 반듯반듯 내려갈 때 우리가 역시나 상업지, 아파트 용지, 단독 다가구 용지, 다양한 계층이 머물 수 있게 사업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만들었는지, 또 여러 환경, 또 인구도 증가하고, 또 우리가 소득 증가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외곽을 더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고 분당 일산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양주처럼 택지주구도 만들고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죠. 이렇게 이제 인구 증가하고 소득 증가할 때 이제 팽창 시대인데 이럴 때는 당연히 정부가 나갈 때는 청약주나 대토지들을 이용해서 나가게 하죠. 왜? 아파트 균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돈 너무 많이 풀리니까 좀 묶어놓으려고 토지에 또 대토지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 당시 상품은 뭐죠? 토지와 아파트. 그 당시에 뭐 저 무조건 했어야 돼요. 사실은 부동산적으로 보면 저 안 하면 안 돼요. 왜 팽창 시대니까 그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오르내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저게 아니고 토지 아파트가 아니고 저 당시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저 강남에서 택지주 나갈 때 신도시 나갈 때 제가 이 위치에 있는 지금 이런 서울 논현역 같은 곳 이런 곳에 빌라 쉽게 말해서 가장 낮은 레벨의 주택 독립적 주택 여기에 주거 경쟁이 있었겠냐예요. 다 나가잖아요. 점도 좀만 돌면 정부에서 지하철 놔주네 뭐 놔주네 이렇게 하고 있죠. 요즘에 뭐 GTX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겠냐 이거죠. 또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잡의 우리 변화가 그 당시에는 아직 완전히 서비스 위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완전 3차 산업 위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잡이 되게 많았어요. 나가서도 거기서 다닐 수 있는 꼭 서로 안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네, 당연하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울 인구가 정말 좀씩 내려가는, 아니, 근데 막 내려가지 않죠. 2000년 초반까지 막 늘었으니까. 하여간 많이 나가는 상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본 밖에 있고. 그래서 나갈 때가 정말 힘들었던 요인이. 지금은 좀 달라요. 뒤에 보시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때는 주거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팽창 시대, 이렇게 나가는 시대,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팽창 시대에 이런 투자로서 빌라를 매입한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저 자체가. 왜? 가장 서민형 주택이에요. 투기세력이 가장 없는 주택이에요. 실수요자형 주택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나 그냥 이 동네 좋고 나 이 동네 태어났고 내가 봤는데 나 그렇게 소득도 많이 높지 않아서 그냥 나 안정적으로 쭉 살래 해서 하는 매입하는 주택. 그래서 방 3개짜리 구조 위주로. 이게 분양형 주택이어서 뭐 투룸 위주로 공급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사실 투룸은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임대와 맞춰지게 돌아가게. 그 수에 맞게. 그건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고. 어쨌든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를 매입한다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만약 투자라면. 똥 샀어, 똥. 저 비용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부터가 부동산 나와서 2003년 말 한양할 때, 저부터가 저 반대했어요. 빌라 사는 거. 그 당시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안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심한 경우는 이제 사면 곧 거지된다. 뭐 친구가 사면 술 한잔 하면 이제 대놓고 말했죠. 너 좀 맛이 갔다야. 맛이 갔어. 당신 맛이 갔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상황. 저게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팽창 시대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더구나 인구 증가하면서 잡도 밖에 많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서비스가 변화된 것도 아닌데. 근데 갑자기 제목도 그러네요. 버려진 똥의 리턴. 단독주택 지역 가격이 도심에서 스물스물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경기 불황이고 아파트 가격이 좀 안 좋고 내려갔는데도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꿈쩍도 잠깐 정체했다가 오르고 정체가 계속인 거죠. 이건 뭐지? 뭐 잠깐이겠지. 잠깐. 별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니까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이제 또 하나 나가서는 이런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공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뭐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죠. 어떤 이제 장난치는 분들이 아니면 거기도 최소한 수요는 있잖아. 우리가 좀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좀 오르겠지. 저기까지도 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임대 가격 상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전제한 거 뭐죠? 빌라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 전제한 거. 서민형, 가장 낮은 레벨의 독립적 분양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임대가 오른다는 건 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가장 저게 우리가 말하는 실수요라고 그러잖아요. 도심 내 주거 중에 가장 실수요 근접한 물건이거든요. 저게 소득 대비해서. 그게 임대 경쟁이고 임대가 오른다는 거는 단순히 시장을 저 용어이 다 만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간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도심 주거가 서민 지역이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특이라고 말하기 왜 쉽지 않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장 낮은 레벨의 주택 형태예요. 독립형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계단 밟아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주거 사다리를 알죠. 지금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 초기 단계.
무슨 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투기 상품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절대로 어떤 경쟁이나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따져보자 이거죠. 대도심에 무언가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시하고 아 저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저게 임대 경쟁이 되고 지속 토지가 상승하고 이러게 되고 제일 낮은 주택의 레벨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단순히 공급가뿐만 아니고 뭔가 임대 가격이 없는 거는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로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오늘 좀 보자 이거죠. 사실 그 뭔가가 뭔지 그게 이제 더 이상 끝마무리인지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과 관계 없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아까 빌라 투자의 진실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건 될 거고 어떤 건 아닌 거고 과거엔 벌었는데 이제 다시 안 될 것 같고 이런 결론은 이걸 파봐야 돼요. 무작정 거부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자, 빌라 시장 이해 근간. 예, 뿌리네요. 와, 뿌리 붓다. 자, 뭘까요? 네, 빌라 시장을 이해하는 특히 대도심하는 빌라예요. 저거 전제를 또 잊으시면 안 돼요. 저 전제 대도심 항상 제가 서울 위주로 푸는 게 이게 좀 달라요. 외곽에 있는 빌라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또 외곽 빌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도심에 있는 빌라의 시장의 이해 근간은 뭐냐면 이거예요. 도심재생. 도심재생의 이유와 근간 뭐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이유 좀 있겠죠. 뭐 우리가 양극화 시대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자배 변화, 우리가 직접 경기 살아가면 서비스업이 다양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자배 위치가 많이 다른 것들, 뭐 이게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핵심은 제예요. 도심재생을 이해하셔야 이게 뭐가 돼요. 자, 우선은 도심재생이니까 서울시 위주로 했을 때 이거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 저희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워낙 제가 자료 잘 안 보여주니까 풀어주시니까 실내에서 한번 떠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딴 건 아니고 도심재생이라는 이유는 이제 물리적 환경, 즉 부동산의 어떤 노후 환경 이런 거 갖고 하니까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핵심 내용 몇 가지를 볼게요.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큰 거 제목.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의 비율이 증가됐대요. 노후가 심하다. 어느 정도로? 아래 정도로. 예. 평균 83%. 심각하죠. 예. 계속 볼게요. 대규모 신규 개발 침체. 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 뉴턴 막 설정했다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사업이다 보니까 이 도시라는 거는 이제 대도심이 다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면 조합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의견 모이는 거 뭐라고 해서 사업성 여러 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대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이 A죠. 서울 시내에는 가용 토지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한 역사적 도시여서 너무나 사용할 게 없어요. 뭐 어떤 거는 역사적으로 묶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어제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부부 오셨는데 바깥 분이 뭐 어디서 보신 모양인데 뭐 그래도 뭐 공급할 수 있는 거 토지가 뭐라 하시더라? 토지에서 임대 아파트가 공급할 수 있지 않냐? 재건축 현장 이런 것들 하죠. 근데요 그 들어가는 점수가 되게 경쟁이 심하고 그 점수가 고점인 분들이 문제가 돈이 없는 세력인데 그분이 그게 싸게 준다고 해도 강남 같은 데는 아무리 평균가에서 좀 낮춰줘도 비싸요. 그래서 공실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량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나오는 것들이. 특히나 진짜 필요한 강북 이런 지역들 몇몇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못 가잖아요. 사업성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 시프트가 있잖아요. 장기 전세 20년 사는 거. 그거 청약 통장에서 젊은 사람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대단하죠.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 경쟁률 낮아야죠. 그게 문제가 없으면 정부에서 신혼주택들, 신혼부부들, 우리 대명분상 가장 중심적으로 살려야 되는 우리 신혼부부와 젊은 세력들, 거기는 주택 걱정을 왜 해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왜? 그 답이 안 나오는 이유의 첫 번째는 자본이 여기 있는데 땅이 없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노후 기반 시설 노후화는 당연한 얘기니까 뭐 넘어가고요. 이제 중공업 지역 얘기는 여러분 아다시피 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성수와 영등포가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 있는데 이제 성수 지역 얘기가 좀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중공업 지역이니까 어떤 기업 용지인데 이게 이제 한강 개발하고 맞물리면서 토지 가격이 급상승한 나머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기엔 이 가격 자체가 이제 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방향과 약간 흐트러진. 그래서 요즘에 뭐 성수하면 구두방 뭐 이런 거리 이렇게 되게 문화코드 바뀌어버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강북 땅도 좀 말이 이게 연관된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개발 계획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고도지구 등에 대한 갈등. 발음도 잘한데. 이게 뭐냐면요. 잠시만요. 고도지구 갈등이 뭐냐면 그 고도지구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달동네. 예, 그러니까 강북은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강남은 택지 주고 쫙 밀고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산 이렇게 다 있죠. 뭐 잘 아시는 게 용산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성북동, 강북구 있는데 가면 이제 강북구나 성북구 가면 또 많이 보시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을 이용해 있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역도 이제 높은 지역에 있는 땅들이 어떤 개발을 가려면 이 스카이라인, 이 건물 있으면 이 스카이라인이라 좀 높이 여기서 제한을 가해요. 맞춰야 되니까 시 자체에서. 그러다 보면 거기는 이제 나도 더 질 수 평지였으면 높이 질 수 있는데 못 짓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요. 같은 이제 이종주 땅이나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을 못 가죠. 그러다 보면 계속 노후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고쳐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돈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사업성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노력을 하죠. 근데 그게 쉽지만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우선적으로 나온 게 뭐 결합 방식, 그러니까 평지 쪽에 있는 어떤 구역하고 같이 결합해서 용적률 이동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상생을 하게 하는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한두 군데 가고 있는데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고도지구 갈등이 사실은 이 강북 쪽이 다 산 임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게 강북과 연결된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심의 재생을 왜 더 하냐면 도심은 이제 우리 장기 계획이에요. 서울시 계획, 아까는 이제 서울시 계획이에요. 이건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국가 전체에서 보낼 때 이제 장기 주택 계획인데 항상 이거 자주 제가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읽을게요. 4번. 주택 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 위주로 공급하고 국가에서 봤을 때 수요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도심에 있어요. 주택 수요는 어디 있다고요? 도심에. 외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급 택지는 개발 최소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구 증가하잖아요. 인구 증가하고 더 중요한 거. 인구 증가한다. 인구 감소하잖아요. 우리가 인구 감소하잖아요.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곽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에다가 더 우리가 필요한 토지가 어디냐예요. 아까 말했죠. 수요는 어디에 있다고요? 도심에 있다니까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뭐 자부터 여러 가지. 근데 도심에 있는데 외곽에 토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은 뭐냐면 저게 이제 도심 아까 재개발로 크게 못 가잖아요. 대규모로. 그러니까 소량으로 좀씩 빨리빨리 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심 재생하고 관계되는 문구가 적어요. 저게 국가 전체.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의 노무 이제 물리적 상황을 좀 맞춰보시면 우리가 도심 재생에 가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더 큰 이유는 뒤에 있죠. 사실은. 좀 볼게요. 과거에가 우리가 이렇게 도시 팽창 시대에서 막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뭐 근데 화살표 들어오니까 인구 증가했냐고요? 아니, 주민등록 인구는 증가 안 했죠. 서울시. 근데 뭐가 증가하죠? 생활인구. 저 밑에 있는 생활인구가 증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보실게요. 이거는 2018년 7월 19일자의 서울 생활인구예요. 서울 이 900 몇만이거든요. 950만이 안 돼요. 현재 주민등 인구가. 근데 되게 많죠. 많이 들어오네요. 낮에. 최대 인구는 뭐 1200만까지 가네요. 심각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보다 점점 이 낮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는 어땠냐? 이거는 이제 과거에 나온 데이터인데 서울시 그 당시에는 단어가 좀 틀렸어요. 주간 활동 인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간 활동 인구. 이랬을 때 1995년에 뭐 887만 명, 2010년에 약 1000만 명 정도. 그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2차, 3차 뭐 서비스하고 이게 직경제가 변해가면서 자업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 많아지면서 그런 1인 가구 특성이 도시 문화 코드 뭐 여러 가지 상황. 그게 이제 변화하면서 점점 자업도 뭣도 이 도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관리, 병원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 신도시 나가서도 그 외곽 다시 나가서 자업이 거의 왔다 갔다 여기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비싸기도 하고 지역에서 밀려나가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문제가 계속 자업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이유로 우리는 누가 시민 말고도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뭐예요? 다시 그 땅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뭐예요? 이 구도시. 그래서 도심 재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도심 재생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특성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중요한 게 도심 재생 왜 하냐고요? 다시 그 땅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토지가 필요해요. 이 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심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심 재생은요. 어디 하냐면 말 그대로 도심을 하죠. 외곽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외곽하고 달라요. 이렇게 외곽 분석할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도심을 하는 거.
근데 이게 부동산에서 재생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 이거하고 좀 다른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재생은 첫째,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철칙, 제가 항상 토지 원칙을 말할 때 부동산 풀 때 우리가 보통 동산처럼 푸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 갖고. 그렇게 풀면 죽어도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공국, 위에 있는 공간 공국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더 선호지역이라는 게 위치거든요. 공간이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이쁘죠. 근데 산속에 인테리어 이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재생이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심의 재생은 이 토지인데 이 토지의 재활용이 좀 웃긴 게 도심에는 빈 땅이 없어요. 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빈 땅이 없어요. 구도심이니까. 이미 다 옛날 역사적으로 서울이라는 데는 계속 살고 왔고 여러 이유로 토지들이 다 면목상 잡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대지지분 떠드시죠. 예, 재개발 지역이나 뭐 재건축 지역 가서. 그래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택의 목금. 그게 조합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도심에서 도심 재생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주택의 재활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택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딱 두 개 나눠지죠. 재활용 주택 시장과 난개 주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이거예요. 멸실과 수선. 멸실 다 같이 이제 무시 전면 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수선은 뭐냐면 이제 주택의 수선이 있고 우리 집 내가 고치는 거,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거죠. 또는 지역 수선. 지역이 뭐 길이 넓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저 공원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도시 기반 시설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수선이죠. 하다못해 우리는 강남이어도 수선 필요 없어. 아니요. 여러분 보시면 도로 포장 다시 하고 막 하잖아. 이런 것들 상하수도 설치하고 다 그게 수선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역을 저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빌라 우리가 말하는 게 이 주택 이런 주택들이 이쪽으로 가면 멸실로 가면 토지의 기능, 이쪽 수선으로 가면 어떤 수용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실게요. 그래서 이건 극단적 표현인데 좀 이해 편하게 서로를 딱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하면 토지를 지역을 이거 두 가지예요. 멸실 재생 지역, 멸실 전면으로 가서 하는 거하고 수선 재생 지역, 즉 기본시 놔두고 기반 시설 완화하면서 계속 고치면서 가는 지역.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하면 순환이 일어나죠. 계속 왔다가 왔다. 근데 이게 이제 사이클이 좀 있죠. 사이클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의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거예요. 멸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 사업이잖아요. 특히 강남 위주로 이제 많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강남은 택지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심 재생을 다시 가기 대단히 편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들. 그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강북처럼 강북에는 자연 발생기라는 소리는 뭐냐면 특이한 권리도 되게 많고 길이나 모든 인프라 시설 다시 갖추기도 조여줄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남 위주로 가면서 그러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시기가 오는 게 이 택지지구는 생일이 비슷하다고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택지 한번 딱 밀어놓고 여기 아파트, 상가 뭐 이렇게 다 찍으면 이 아파트 부지에 있는 것들이 사업을 할 때 초기에 거의 몇 년 이내 비슷비슷하게 했잖아요. 개포지구 하면 개포지구 줄줄줄줄 몇 년에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환 사이클 걸려버리면 템포 걸리면 얘 가면 얘 가고 이런 게 좀 비슷한 것들이 많죠. 사이클 걸리면. 이거 확 나오죠.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실게요. 이거 너무 긴 얘기라 참 빌라 하나 얘기하는데 참 이렇게 근데 너무나 중요해서 이걸 이해하셔야만 이제 나중에 내가 이 지역의 빌라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주걸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이주민 기능이 받는 기능인지 아니면 뭐 서민을 받아서 쭉 갈 지역인지 아니면 재생에서 토지 기능을 역할을 해야 될지 완전 다르거든요. 또 우리 주변 상황이 어디로 이것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걸 판단해야. 그러니까 좀 보실게요. 어렵죠? 저도 설명이 어려워요.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빌라의 용도를 보면 이 대도심 위에 문구도 중요해요. 대도심이 재생식에 본격 들어갈 때, 이럴 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두 구지 지역이 다르다 이거죠. 한쪽은 주택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주택 지역에서 말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이주의 수용, 그러니까 받는 거죠. 이 대도심이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좀 설명하는데 잠깐 설명하면 택지지구 있잖아요. 택지지구를 거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연 발생적 강북 말고 강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는 단독주택 지역, 여기는 뭐 아파트 지역, 그리고 뭐 20평대 얼마 몇 프로 이상 지역 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 단독 다가구 지역이 이제 서민 지역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조정도 하고 차이가 틀리잖아요. 땅값이.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한번 사람이 다 살다가 다시 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 버려요. 이미 인플레이션 돼 있고 그래서 다시 저가로 공급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토지를.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인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뒤에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토지. 이건 토지로서 빌라 용도가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겠죠. 근데 오늘 빌라 얘기하겠으니까 주택 재개발에서 아니면 주택 재건축에서 빌라를 사겠죠. 어떤 분은 단독을 사기도 하겠지만 그때 샀을 때 빌라 용도는 토지 기능, 즉 토지 기능을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떤 대지 지분이 얼마냐 또는 이제 같은 대지 지분이 같은 가격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잘 아시나요? 이건 좀 말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설명하면 너무 오래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강북 같은 산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변들이 밀려날 때 과거에 밀려날 때 보면 산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아요. 길에서 가까운 데에 집을 짓죠. 그러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단독 위주로 그러다가 좀 나가면 다가구 형태 뭐 2, 3층짜리 그래서 임대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 발전에서 말이 발생되죠.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많이 밀려오면 이제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상권도 형성되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 땅이 길가에 없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땅값이 싸고 밀려오는 사람 많으니까 분양형 주택 빌라 우리 말하는 다세대가 위쪽에 지어져요. 그래서 보통 어떤 지역들을 봐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게 뭐 구분 다세대니 원 다세대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세대로 지었냐 아니면 다가구로 지었다가 나중에 소리 바꿔서 뭐 수도관 다시 연결하고 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 거냐. 그래서 원 다세대, 구분 다세대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원 다세대가 산 중턱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보다 물량이. 왜냐하면 점점 이 다세대는 분양형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돼요, 처음에. 당연히 못 사는 동네인데, 뭔 분양이야. 밀려온 건데, 임대만 가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 많이 샀을 때 위에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간평을 할 때 많이 달라요. 같은 지분이어도 같은 위치가 어디냐. 또는 원래부터 독립적이었냐, 아니냐. 어떤 분들 제일 심한 걸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단독주택, 뭐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조합원 사는데, 같은 평인데, 뭐 옆에 이런 거죠. 소규모 5평짜리가 되게 얼마였는데 평당 뭐 예를 들면 1,000,000원이었다. 근데 나 단독주택 20평, 25평대 샀는데 이거 평당 뭐 한 800이래, 아니면 900이래, 평당 100만원씩 싸게 샀어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하실 일이 절대 없어요. 예. 단독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갈 때까지 남아있는 주택이라는 건 대부분이 너는 쓸모없는 땅을 쓰니까 보통 네가 쓸모 있었으면 다시 지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평이 또 뭐냐면 대부분이 이제 진짜로 나올 때 그게 평당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분이 같다고 내가 같다 이런 생각하시면 내가 넓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그 생각 전혀 버리세요. 전혀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괜히 길어진 얘기지만 어떤 이제 빌라 이럴 때 이제 빌라를 사기도 하죠. 빌라 용도에서도 빌라를 사서 조합원 집 사서 이제 사업성을 볼 때 있는데 그럴 때도 잘 거기 특성에 맞게 이런 걸 아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가서 그냥 오케이? 그러면 돈 썩어요. 예, 썩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잠깐 나가서 죄송해요. 나가고 자 토지 기능이 있고요. 이쪽은 뭐냐면 이제 이거죠. 주택 공간. 그래서 이주 수용이라 했는데 이주 수용도 있고 구도심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꽉 찼다가 다시 가는 거라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용할 인원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개발토에서 신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사실 일부 한동안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아파트들이 공급 엄청 많이 했을 때 주변에 그게 이제 좀 연결선상에서 연결이 돼서 아파트 시장과 빌라 시장이 연결돼서 좀 가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좀 힘들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여기서 열이 나가니까 좀 뺄게요. 오늘 계속 이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빌라 얘기로 넘어갔나? 잠시만요. 그래서 공간, 주택 공간으로서 기능에서 이 기능만 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 지역이 수요, 누가 들어올 거냐, 들어올 세력이 많으냐. 그런데서 그러니까 들어올 세력이 빌라인데도 이게 뭐 아니면 3룸 이용할 세력이 많으냐, 가족 단위 아니면 젊은 세대 위주가 많으냐, 뭐 이런 조사들. 주변에 멸실이 많아져서 이게 사업들이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많이 사업이 갈 것 같냐, 정지될 것 같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 판단을 다르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여간에 이제 이건 뭐냐면 좀 이것도 약간 나간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까 토지 부분 관련 얘기예요. 토지 기능이 강화돼서 이제 조합원 시대의 개막이죠. 그래서 대도심이 도심지대로 본격화하면 이게 조합원 시대예요. 아파트를 간다는 게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물론 일반 분양분 좀 나오죠. 좀 나오는데 청약 통장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청약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저거 빨간색 청약 가점. 어려워. 분양받기 너무나 어렵죠. 물량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뭐 가격이 싸지도 않지만 뭐 피부터 돈 받으면 다행인데 모르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합원 되기가 어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되게 어려워요. 이제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근데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대도심이 다시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원하는 땅이 우리의 산업 변화가 우리의 여러 가지 요인이 다시 이 땅을 활용해야 된다면
재활용이 된다면 이 서울 대도시 한가운데를 여러분이 정말로 재테크 아니면 뭐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면 이 어떤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부터 여러 가지 법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특성을 법만 옛날처럼 법으로 해결되는 시대 법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사실 사업 특성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재개발 초기에 했을 때 2004년, 5년, 6년 이럴 때 그 법 그때는 법이 좀 조리나 이런 게 좀 완성이 안 됐어요. 돈 벌기가 사실은 용했던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달라서 사업의 특성을 좀 알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구역별로.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지 않으면 이제 보신 대로 신규 아파트 갈 때 정말 비싼 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싫어도 젊은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조합원이라는 자격과 특성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른쪽 이제 토지 얘기 말고 이제 당연히 빌라가 될 때 이런 신축들 얘기를 하면 토지 기능에 이건 주택 공간 얘기하면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거가 더 문제예요. 장기적 도시 공급 딜레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도심이 아까 말했던 거예요. 대도심이 이제 자연 발생지로 있다가 강북에 있다가 강남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택지지구였잖아요. 그다음 이제 밖에까지 나갔다 다시 이제 노후가 된 건데 이 땅을 다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원래 택지에서 공급했던 것처럼 저가의 주거 용지를 공급이 가능하냐 이 문제. 이게 만약 그걸 못하면 돈이란 그러면 주택 공간으로서의 여기에 주택 주거 경쟁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물론 잠깐 뭐 옆에 뭐 공급이 늘어나서 근데 그 공급이란 게 만약에 이제 아파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대출 규제나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면 오히려 이 장벽을 쳐준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 일부 빌라 시장에 대해서는. 예, 그런 적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 장벽이란 게 이제 뭐 3룸이냐 2룸이냐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가족 단위, 아파트는 여기서 하려면 가족 단위 집이잖아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좀 하셔야 되고 정부의 지원 자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나오냐 이거 좀 다르게 생각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좀 다시 풀게요. 아파트하고 연결선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드릴게. 또 그것도 풀면 좀 길어요. 하여간에 오늘 정말 말 많이 한다 이거 한 10분. 그래서 장기적 도시 공급 딜레마가 서는 거고 이제 이게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가볍게 이제 마무리를 보면 도심의 내 저가 주택은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도심을 다시 사용하겠다 마음 먹은 순간부터 순간부터 했고 그래서 저가 주택을 부시고 멸시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멸시지 않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화 코드죠. 근데 그것도 슬슬 오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주택이라는 게 저렇게 공급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면서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서 조정을 좀 해줘야 서민들 타임에서 기회를 잡는데 저가 주택 부분은 문제가 한동안은 벌어지기만 해요. 도심 재생 기간에 대도심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낮출 방법이 저가 주택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땅을 정부가 택지를 공급해버리고 이 땅 주인이 조합원 이상은 그게 옛날처럼 택지 공급하듯이 어떤 작은 용적률 갖고 가격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위치 갖고. 자, 택지주의 구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한 설명을 좀 더 하려는 것 뿐이에요. 도심선을 위한 주거용지. 그러니까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앞으로 주거 공간, 신축 같은 거 얘기하겠죠. 빌라, 재개발층 말고. 그런 거에 대한 경쟁이 어떨 것 같으냐. 그 얘기는 이제 좀 정리한 거거든요. 저런 공간을 공급할 때 우리가 보통 서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 드려요. 이거 중요하니까. 서민 위한 공급을 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택지지구나 이제 대도심에서 노후와 후에 다시 그 구도심 토지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할 때 서민을 위한 토지 공급, 이렇게 낮은 단가의 저가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이 어떻다?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거의 뭐 불가능하게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버려 그러면 야 버려 나야 너 너무 비싸 그러면 우리 딴 거 살래 이게 되면 정말 좋은데 이 안에 모든 게 있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애것이 돈이 되는 사회 정치가 있고 현대가 표준되고 머리 아프죠. 이런 사회에서 참 이걸 버리기가 옛날처럼 바뀌고 우리 제조업 위주도 아니고 땅이 많이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옛날처럼 외곽에 무조건 땅이 돈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대. 지금 도시를 봐야지. 아까 우리 생활인도 다 보셨잖아요. 모든 요인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정부부터가 모두가 이 땅을 원해요. 나의 살던 이곳 역사 깊은 이곳 이게 다시 하려고 보니까 정말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반복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한 건데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달라요. 그래서 토지로서의 이런 기능도 되게 중요해져 버리고 왜 적은 돈으로 우리가 단독 사가지고 조합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좀 작은 가에서 그런 빌라 기능이 있고 공간으로 빌라는 뭐냐면 점점 이 대도심에서의 우리가 허물고 지는 건 새 아파트인데 그거와 우리가 이 사다리가 정확히 연결돼 있다면
조그만 사람들이 막 여기 양극화 사회에서. 근데 그게 쉬울까 고민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 다 부시고 짓기 때문에 저가 주택을 이 공간 기능도 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주춤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고민인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양극화 시대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극화 시대예요. 즉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가요. 돈은 극소수에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뭐 토지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안 떨어진다는 설명은 제가 다 동영상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거하고 이제 대도심 재생이 붙어버리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토지 특성상 토지는 그대로 그 토지를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 인프라도 이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머리 아픈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런 식이에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시 환경 개선 사업 위주. 그러니까 원주민을 그대로 고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죠. 뭐 도로도 깔고 확장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 좋게 주변 도시 기반 시설을 들어. 그게 사실은 살기 좋아진 거 맞아요. 근데 도심 재생 상황에서 밀려가야 될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이 관광 코드에서 문화 코드 입장에서 그 A급과 같이 정치 정감 있게 도시를 약간 주변 환경 개선을 해줬으니까 연결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왜? 우선 신규 공급 없잖아요. 주거환경은 신규 공급이 공간이 새로운 공간 공급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놔두고 뼈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스물 올라가겠죠. 그럼 나중에 내려오기는 이게 공간을 확 많이 공급해 버리면 언젠가 잠깐 지역별로 내려올 틈이 있거든요. 공간 공급 많이 했으니까. 근데 토지 그대로 공간 공급 새로운 거 없어. 그냥 이쁘게 포장만 했어.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금방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도 한번 이거는 제가 결론 쉽게 혼자 못 내리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양극화 시대에 대도심의 재생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부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 도시환경 개선 이런 식의 사업이 과연 서민주택 임대가가 하락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고민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저거. 뭐 슬픈 안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죠 슬슬. 그래서 이제 빌라는 이제 뭐 이거예요. 서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얘기고 근데 이런 거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비회경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좀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아파트 가격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빌라 가격이 올라가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빌라는 아까 말대로 원초적으로 가장 낮은 형태의 주거 형태예요. 즉 가격의 한계선이 이 아파트 따라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틀려요. 그럴 바에는 얘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비 저쪽을 유지하면 저쪽으로 내려가면 이걸 따져볼 수가 없는 주택이에요. 왜? 어쨌든 가장 낮은 거라는 건 뭐냐면 투자 사색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환급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가격 이상 쭉 오르면 문제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도 투룸 위주로 공급이 이제 하는 분들이 영리하게 있는데 그거 되게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빌라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오피스텔이 투룸으로 공급을 하면 세입자들 순간 이 빨려오거든요. 경쟁에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 가격 면에서는 분명히 좀 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치고 빠진 타이밍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재개발이 갈 수 있는 어떤 구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 유지하고 그러면 뭐 고민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를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려고 이제 마지막 편 영원한 것은 없다. 제가 그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뭐냐면 도심 재생도 정책이 온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근데 아직은 뭐 타임은 아닌데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많은 것들이 공급 이루고 하면 정체기가 와요. 공급 때문에 아파트 단가도 좀 정체기가 오고 그랬을 때 그거를 그때 맞춰서 움직인다 하면 늦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지역은 도심 재생을 하지 않고 아까 강북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야. 원래가 재생이 없었어. 우리는 뭐야? 그냥 단순히 재생을 했는데 그냥 길 좀 더 넓혀주고 뭐 도서관 하나 놔주고 공원 넓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그래프가 서서히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파동도 없어요 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똑같은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갖는 지역, 내가 투자한 테마, 사이즈 여기에 따라서 그게 부합돼서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항상 대답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자기 물건을 판단하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 가격 이유가 다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변수 이건 이제 제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 못 하겠는 게 여러분이 소유한 자산을 너무나 변수가 계속 많아져요. 사실은 빌라가 똥이었다가 지금 돈 번 사람이 있는 이유도 변수에 우리가 변화가 다시 이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제조업으로 갔으면 외곽 땅이 더 필요했으면 우리 도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 이 돈 들이고 이주시켜가면서 이 난리 쳐요. 저 변수는 쉽게 예상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고 지역에 맞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꼭 빌라든 아파트 뭐든 간에 이건 계속 돈이고 이건 계속 똥이고 이런 거 없어요. 세상이 변해서. 무슨 아시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시라 싶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좀 정리되게 얘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변하면 상품도 변해요. 그리고 영원한 거 없어요. 이렇게만 마무리 짓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고민한 거 있잖아요. 양극화 시대 그리고 도심 재생 이 특성, 토지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주거환경에 갔을 때 서민 주거주택의 임대가 이거를 한번 고민 같이 해보세요. 그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다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